주간 꿀에 네. 야후. 저 사퇴해야겠습니다. 네. 바르셀로나 너무 잘해서 의욕이 없습니다. 야, 이제 바르셀로나가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패배를 이런 거 같냐? 이게 좀 비교주고 한 번씩 패하고 이래야지 좀 옆에서 얘기해주는 맛이 있지. 이건 맨날 이기니까 재미없다. 엘 클라시코에서 패배했잖아요. 네. 엘 클라시코전 얼마 안 됐네. 아쉽게 패배했잖아요. 네. 엘 네. 클라시코전에서 패배한 다음에 빌바오하고 코파델레이 우승. 그리고 나서 헤타페하고 비아레알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헤타페전. 이 경기 5골이나 터졌어요. 복수하니까 좋냐? 짜릿했습니다. 물론 헤타페가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이긴 했지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쿠만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하고 그리즈만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 헤타페를 말 그대로 뚝갑했죠. 네. 우리가 영상 찍은 거 본 거 아니야? 봤을 겁니다. 봤을 아니, 거야. 물론 이제 뒤에 또 비아레알전 얘기까지 하겠지만은 너무 좋은데? 요즘? 예. 요즘 좋습니다. 물론 이제 수비 쪽에서 실점이 많아지고는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거는 또 체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헤타페전에서 메시가 2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여기다가 PK를 그리즈만에게 양보했고, 그리즈만이 PK골을 넣으면서 득점 감각을 또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가운데 아라우오도 골을 넣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바르셀로나는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점유율이 8대2, 그 슈팅 숫자가 9개인데 9개 중에 유효 슈팅이 6개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5골을, 물론 이제 한 골은 상대 자책골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 승리를 거뒀고 기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짚고 넘어가죠. 이제 댓글에도 써주셨던데, 영재 형 왜 헤타페전 마지막 이제 페널티킥 나올 장면에 충격 받으신 듯한 표정으로 해설을 하셨냐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좀 약간 표정에 뭔가 변화가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목소리라든지 아니야. 표정은 안 보였을 테니까. 속마음으로 혹시 메시 해트트릭인데 그거 양보해서 좀 섭섭했던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야. 네, 저는 이제 그리즈만이 나와서 그리즈만이 처리하는 걸 보면서 5골이나 넣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멈칫했다가 메시가 양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바로 이제 메시가 양보했고 그리즈만이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죠. 리플레이 보니까 약간 그리즈만이 메시한테 고마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뭔가 껴안는다고 해야 되나? 볼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런 표정도 있더라고요. 그럼 고마워해야지. 고마워해 그리즈만. 그래. 그러니까 또 다음 경기에 또 보답했잖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주말에 비아레알을 상대로 경기를 치렀는데 이 경기에서는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먼저 실점했잖아요. 추쿠에제 선수 골, 환상적이었어요. 파우 토레스가 밀어주고 추쿠에제가 알바를 제치고 그리고 테오 슈테겐까지 제친 다음에 마무리 짓는 거 보면서 이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알바가 근데 찰지게 접수해 주던데 거기서 왜 미끄러지냐? 난 모르겠어. 난 제일 처음에 그게 태클인 줄 알았어요. 왜 거기서 성급하게 태클을 해?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리플레이 나온 장면을 보니까 약간 미끄러지면서 엉덩이를 찍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야, 나도 이런 생각했거든. 그래 태클한 거보단 낫다. 뭐 이런 생각했어요. 네. 하지만은 이 경기는 그리즈만의 경기였죠. 네. 그리즈만의 첫 번째 골 칩샷. 완벽했습니다. 그리즈만은 왜 항상 요맘때 시기에 살아나? 요때 살아나야 돼 지금. 되돌아보면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요맘때쯤에 엄청난 왼발 발리슛 넣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 그치. 그 코로나 이후 사태 이후로 진짜 엄청난 골 넣으면서 그리즈만 자리 잡았나?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또 반 시즌 또 고생한 다음에 또 이제서야 또 한번 또 진가를 드러나는 그리즈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즈만 이제 민계사의 패스를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칩샷으로 골을 기록하면서 1대1 무승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이스의 실수를 그리즈만이 낚아채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2대1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후반전의 분위기는 비아레알이 좀 더 앞섰죠. 비아레알이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승점을 위해서 뛰는 모습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저는 쿠만 감독의 선수 기용도
나는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 마지막에 부스케츠 빼고 아라우를 투입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라우를 센터백 자리에 넣고 그러면서 백스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게사를 오른쪽 윙백으로 올리고 오른쪽 윙백으로 뛰던 세르지 로베르토를 미드필더로 돌리고 그리고 부스케츠 자리에는 도용을 내리고 네. 있는 선수로 잘 어떻게 짜낸다, 해서든 그래. 잘 짜내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네. 싹싹싹싹 위치를 바꿔가면서 수비를 더 강화하는 모습.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아, 선수들이 이제 지치고 있구나. 특히 페드리는 좀 지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기만한 그런 파괴력, 그런 번뜩이는 모습이 이제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네. 거기다가 세르지 로베르토를 비롯해서 부상 선수들이 오고는 있지만은 이 선수들이 100% 컨디션은 아니다. 세르지 로베르토도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실점할 때도 또 세르지 로베르토 정신 못 차리더라. 여기 방어했다 저기 방어했다가 이런 것들은 뭐 하나는 과감하게 버리고 또 가면서 팀원들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막 달리니까 팀이 휘둘리잖아요. 다행히 그리즈만이 활약해서 좀 뒤집을 수 있었지만은 조금 아쉬운 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바르셀로나는 이 엘클라시코 패배한 다음에 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만 보고 나는 넘어갔어. 카라바오컵으로. 근데 그 경기도 재미없더라. 진짜. 야, 아이씨. 바르셀로나 경기를 끝까지 봐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사실 헤타페전에서도 이슈가 있었어요. 헤타페전 마지막에 쿠만 감독이 불같이 화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못 봤죠. 전 넘어갔으니까. 그래요? 네. 아니, 헤타페전에서 불같이 화내는 모습 보면서 대체 누구한테 화내는 거지? 처음에 그랬는데 카메라맨이 계속 민게사를 잡아주는 거예요. 네네네 있었죠. 네. 그리고 민게사를 뺐습니다. 네. 그래서 민게사가 이제 벤치로 들어갈 때도 쿠만 감독이 그냥 보는 동 마는 동 하더라고요. 저는 비아레알전 얘기하는 줄 알고 네. 헷갈렸어요. 헤타페전에 그게 제일 화두였죠. 네. 네. 그래서 왜 화를 낸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민게사가 올라가려다가 주춤하고 다시 위치를 지키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무리하게 공격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 이후에 뭐 바로 또 교체해서 이거 질책성 교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쿠만 감독은 그냥 민게사가 요즘 너무 잘하니까 더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좀 화를 낸 것이기도 하고 그 교체는 그냥 움티티 이제 또 경기 감각 차원에서 교체한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표정으로는 분명히 화났어. 아니 그래 왜냐면 민게사가 들어가면서 억지로 감독한테 가서 악수를 요청했거든요. 그렇게 잡았는데 약간 좀 그냥 에이 해준 이런 느낌이었어. 야 비켜 경기 안 보여 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 나가면서 그냥 대충 해주면서 이렇게 나갔거든요. 여하튼 해프닝처럼 마무리가 된 사건이고 그렇죠. 경기도 이겼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다음 비아레알전에 민게사가 또 선발 출전했고 또 골을 도움하는 이런 활약도 있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잘 마무리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렇습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헤타페전하고 비아레알전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탄력을 받은 가운데 타 팀들보다는 코파델레이 결승전을 치름으로 인해서 한 경기 덜 치렀잖아요. 그런 가운데 2위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이 같은 상황에서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엘클라시코에서 2패라서. 네. 그래서 지금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1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주말에 펼쳐진 빌바오전에서 패배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레알 그렇다. 마드리드도 베티스전에서 무승부를 거뒀어. 최근 3경기에서 2번이나 졌어. 그래. 4월 이후로 더 나빠지고 있는데. 아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금. 왜냐면 그 루이스 수아레스가 돌아왔지만 지금 빌바오전에서도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고 말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빌바오전에서도 1대2로 패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사비치가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 헤더에 의한 실점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빨리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들이 많이 지쳤어. 왜냐면 부상 또 양성 반응 때문에 자가격리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나간 선수뿐 아니라 남아있는 선수에게도 피해가 가요. 맞아요. 왜냐면 체력을 또 그만큼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이게 누적되게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경기력은 많이 나타나요. 네. 오히려 지금 세비야가 5연승 그리고 9경기 우패를 달리면서 바르셀로나를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아니 세비야 끝났다더니 안 끝났어. 아니 저번에는 세비야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더니 누가 그랬어? 난 아니야. 난 아니라고. 어찌됐든 간에
네 팀 경쟁이에요 이제. 네. 네. 그래서 네 팀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맞대결이 펼쳐지고요. 35라운드였죠. 네. 그리고 이제 세비야하고 레알 마드리드도 맞대결이 한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대결 결과도 매우 중요해졌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자력 우승이 가능한 두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죠. 야, 왜냐면은 좋겠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바르셀로나에게 승리를 거두면 우승할 가능성이 그래, 매우 그렇지. 커지는 거고 남은 것만 이제 이기면 돼. 네, 바르셀로나도 남은 6경기에서 모두 이기면 네, 우승이 가능해진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두 팀의 대결이 정말 뜨겁지 않을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남은 경기 다 이겨도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 이기면 결국은 우승에는 실패하는 상황이 되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일단 다 이겨놓고 아틀레티코 기다려야 마드리드를 바르셀로나가 잡기를 그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바르셀로나 남은 경기 6경기입니다. 6경기 상황을 봤을 때 만만한 상대는 없어요. 그라나다, 발렌시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막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남은 경기 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쿠만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제 6경기 남았다. 6경기에서 모든 걸 다 쏟아부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중도에 이제 챔피언스리그도 아직 치러야 되는 그런 이슈도 있지만은 AT 마드리드는 지금 일정을 보시면은 원정 홈 원정이에요. 네네. 레알 마드리드도 뭐 홈 원정 홈인데 바르셀로나는 홈 원정 계속 왔다 갔다 다녀야 돼요. 이런 이동에 대한 이슈도 있겠고 체력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즌 막판에는 경기가 한 경기 더 많다고 해서 그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경기 네. 일정 자체로 봤을 때 지치긴 다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도 위험 부담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AT 마드리드랑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이 문제잖아. 그렇지. 근데 바르셀로나는 그들보다는 좀 여유로워. 그럼. 요렇게 행복회로 돌리면 거꾸로 가나? 아니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거 아깝네. 이거 살짝 빌드업했는데. 비아레알전에서 트리게로스에게 메시 발목 부상 당했을 때. 네네. 어우. 야, 여기서 메시가 쓰러지면 큰일 나죠. 그 메시 걱정되더라고. 그런데 네. 이제 준이 형은 계속해서 퇴장이 맞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메시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Q&A로 넘어갈까요? Q&A 뭐 이것도 불안해 하셔 다들. 손만 뻗으면 잡힐 것. 이거 큰일 났다. 또 이제 뭔가 여기서 또 행복회로를 돌린 것 같다라고 추측하시는 거지.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아니 근데 위험 발언이라는데. 손 뻗으면 네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네. 맞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더블하면은 성공적인 시즌 아니야? 성공한 시즌이지. 지난 시즌하고 뭐 비교해 보면은. 그래 지난 시즌은 무관이었잖아. 어쨌든 더블도 하고 리빌딩도 했어. 그러니까. 야, 이보다 좋을 수 없지. 그럼 엄청난 성공한 시즌이지. 야, 이거 상상도 못한 정체인데. 그래. 야 더블하면 이거는 땡큐베리 감사지. 그리고 뭐 아까 헤타페전 그 반응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고요. 최근에 아구에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잠깐 루머로 스쳐가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야 그럼 진짜 아구에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예상들 좀 해달라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자유계약 선수들하고 이적설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클럽 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10억 유로 정도가 1조 6천억 원 정도가 부채라고 하니까 그거를 고려했을 때는 자유계약으로 영입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넘버 9이 필요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아구에로 영입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아니 루이스 수아레스 보내면서 아구에로를 영입하는 거는 이건 세대 교체가 아니지 않느냐. 거기다 루이스 수아레스를 보낸 게 전체적인 팀 연봉을 낮추려고 그러는 건데 아구에로가 20만 파운드 정도를 원한다는 썰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도 아구에로하고 계약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아구에로하고 2년 계약을 하면서 연봉도 어느 정도 갖춰주지 않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메시의 연봉은 낮춰야 돼요. 이게 진짜 좀 아이러니한 게 미안하지만 메시하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연봉은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우리 낯짝이 두껍지만 그래.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팀 연봉을 생각했을 때 메시하고 재계약하면서 메시의 연봉을 좀 낮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결국 메시의 연봉이 낮아진 부분 그 부분으로 아구에로의 연봉을 충당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메시에게는 라포르타 회장이 3년 재계약을 지금 제시한 상태니까 메시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수비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앙 수비수 누구를 영입할지 모르겠지만은 에릭 가르시아를 데려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에릭 가르시아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많은 팬들이 아라우가 다치기 전에 아라우가 훨씬 잘하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민계사의 활약을 봤을 때 에릭 가르시아 굳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움티티는 연봉이 비싼 왼발 센터백이에요. 그러니까 움티티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왼발 센터백이 한 명 더 필요해. 런글레만 두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릭 가르시아를 영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런글레, 움티티, 빌드업이 좀 뭐 되는 선수들이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런 면에선 차라리 그래도 에릭 가르시아가 피지컬적인 면에서는 좀 약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빌드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좀 더 기여하는 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요런 선수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대용을 좀 더 중원 자원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이점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의 또 고려하는 영입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센터백이라든가 아니면은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을 했죠. 어린 선수들이 네. 빙게사라든가 아라우라든가 그 페드리는 영입했지만 페드리 등장했죠. 더용도 영입했지만 더용 등장했죠. 모리바 있죠. 리키프치 있죠.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스케츠 자리에 누굴 쓸 수 있느냐? 결국은 또 더용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용을 이 자리 저 자리 쓰고 있고 민계사도 이 자리 저 자리 쓰고 있는데 그게 저는 어찌 보면은 약간 혹사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팀을 유동적으로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는 경기 중에 이제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키가 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르지 로베르토가 정상 컨디션이 돌아온다면 세르지 로베르토도 오른쪽 또 중앙 미드필더 다 볼 수 있으니까 볼 수는 있지.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유동적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페레즈 회장이 그 슈퍼리그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여러 구단들의 재정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바르셀로나가 또 언급되기도 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럽의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빅클럽의 재정 투명성이 그렇게 뭐 투명하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근데 그런 가운데 유럽을 대표하는 클럽 중에서 공식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게 바르셀로나는 이미 드러난 상태잖아요. 바르셀로나는 끌고 들어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가 지금 부채가 얼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 바르셀로나는 이미 뭐 12억 유로 정도가 부채라는 게 알려졌으니까 그래. 얘네 힘들잖아 이렇게 그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런 거지. 페레스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몇 년 안에 여러 클럽들이 이제 파산할 것이다. 네. 그렇기 위해서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슈퍼리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다 슈퍼리그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레알 마드리드 재정이나 바르셀로나의 재정이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리그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존버하고 있다. 그러니까 라포르타는 그래서 저는 존버한다고 그런 것 생각하는데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스페인 쪽 언론을 보면은 결국은 그거예요. 라포르타 회장 입장에서는 라포르타 회장이 페레스 회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발표하기 직전에 네.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라포르타 회장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슈퍼리그에 참가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발을 빼는 것보다는 발을 빼기 위해서 협상을 갖는 게 좋다. 그래서 유에파랑 피파랑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지금의 유에파가 주도하고 있는 이 유럽 리그라든가 네. 아니면 유럽 대항전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만이라서 결국은 이 사태가 난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가 슈퍼리그에서 이제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존버한다. 이게 이제 라포르타 회장의 생각이 아닐까 하고 스페인 언론들이 이제 네. 보도를 했고 여기다가
슈퍼리그 참가 승인 자체는 전 바르토메오 회장이 했기 때문에 책임 부담도 라포르타 입장에서는 좀 나눠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페레스 회장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 그건 바르토메오 전 회장이 한 거고 내가 할 경우에는 나는 너도 알다시피 시민구단 회장이잖아. 소시오들이 반대하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사의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는 스페인 보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나오려고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페레스 회장 입장에서는 엄청 고독하잖아. 지금 이 순간 제일 고독하잖아. 그래. 야, 집에서 나 같으면은 깡소주를 한 7병은 깠어. 그러면서 계속 전화기만 그래. 두드리고. 야, 메뉴 막 그러면서 아스날 막 이렇게 누르면서 다 전화 안 받아주네. 나의 영혼의 동지 라포르타. 라포르타도 분명히 초반에는 안 받았을 거야. 그래. 야, 페레스 회장이네. 이 형 참. 에이. 그걸 눈치가 참 하면서 시간을 뒀다가 다시 받으면서 형 외로워하지 마, 고독해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다 내피셜입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적인 위기가 맞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소식을 듣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투스케츠 임시회장일 때 그 6월 30일까지인가 단기 부채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기간 내에 맞춰야 되는데 아마도 라포르타가 아마 기간 연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모로 바르셀로나가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축구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잘 풀리고 있어서 클럽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제 대출 받은 거 계약 연장하려고 하면 그렇죠. 아니 바르셀로나가 엄청 강한 팀인 거 압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무관이었잖아요. 그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라포르타도 할 말이 없는데, 라포르타가 나 회장되고 한 달 만에 우승 트로피 든 거 못 봤어요? 리그도 우리 이제 자력 가능해. 네. 빨리 연장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내피설 쩐다 진짜. 야, 이렇게 유튜브에서 막 내피설 계속 해도 되는 거냐? 글쎄 나도 모르겠다. 오늘 연기만 하다가 끝나겠네. 어찌됐든 분위기 많이 좋아졌어. 네. 이대로 계속 가. 네. 잘하고 있다. 자, 그리고 라포르타 슈퍼리그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라.